안녕하세요. 오늘의 기본 뉴스입니다. 어제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의 재판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는데 윤석열의 의자만 가죽 의자라서 또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재판받았던 이명박, 박근혜도 변호인단과 같은 의자에 앉았었기 때문에 지기현이 또 지기현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사안입니다. 여기에 시민들은 내라는 어떤 범죄보다도 크다. 저렇게 편의를 봐주면 안 된다. 왜 윤석열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지 궁금하다. 법조 카르텔이다. 숨은 혜택 찾기 하는 느낌이다. 내란 우두머리인데 상전 납셨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일까 지기현 재판부가 제공한 가죽 의자에 앉은 윤석열은 편했던지 시종일관 졸았습니다. 자, 경향신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 공개된 피고인 윤석열 꾸벅꾸벅 졸다가 막판에 계엄 6분 발언. 재판이 시작되자 윤 전 대통령은 눈을 감았다.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과 지난 14일 열린 형사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피고인석에서 꾸벅꾸벅 조는 모습도 여러 번 포착됐다. 완전히 잠에 빠진 듯 얼굴이 책상 앞까지 떨어지자 고개를 들어 자세를 고쳐앉기도 했다. 눈가를 손으로 문지르거나 옆자리에 앉은 윤곽근 변호사와 이따금씩 대화를 나눈 것 외에는 별다른 움직임도 없었다. 그리고 중앙일보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피고인석에서 얼굴을 책상 쪽으로 숙인 채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여러 번 나왔다. 졸음을 쫓거나 눈가를 손으로 문지르거나 옆자리 윤곽근 변호사와 이따금 대화하는 모습도 보였다. 자, 지기현 재판부가 윤석열에게만 특별히 편안한 가죽 의자를 제공하니 지 재판인데도 지 혼자 처자는 거 아닙니까? 정말 윤석열은 지기현의 상전인가?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는 국힘이 되레 박스권에 갇혔다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국힘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지만 경선 후보 8명의 지지율 합이 30% 안팎의 박스권에 갇혀 맥을 못 추고 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박스권에 갇혔던 이재명은 날아가고 박스권 저주를 냈던 자신들이 되려 갇힌 이유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탄핵 심판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는 일찌감치 대선 캠페인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발이 묶여 있었던 영향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탄핵이 인용돼 보수 지지층이 상당히 충격을 받아 국민의힘 후보들이 좀처럼 지지 동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파면될 줄 알고 미리 준비한 반면 국힘은 기각될 줄 알고 있다가 파면되자 충격 먹어서 준비가 늦어졌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도면 뒤에서 압박 넣어서 이걸 기각시킬 수 있을 거야. 자칫 배신했다가 윤석열 돌아오면 우리가 죽으니 기다리자 했다가 늦어졌다. 뭐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뭐 이런 겁니까? 딱 조폭입니다. 자, 그리고 TV조선 유튜브에서도 국힘 경선 토론이 폭삭 망의 수다라는 썸네일을 올리는 거 보니 망하긴 진짜 망했나 봅니다. 이런 것이 사필 규정이죠. 망해라 하면 쥐들이 망하고 안 된다 하면 쥐들이 안 되는 네거티브의 역풍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계속 망할 것 같습니다. 망하는 이 순간에서도 이러고 있습니다. 이재명 독주체제! 이재명!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개들이 짖거나 말거나 쓸데없는 퍼포먼스 하지 않고 실용적인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의 제목이 인상적이네요. 시장 찾아 어묵 안 먹어도 지지율 50%. 이재명 정책 집중 통했다. 자, 기사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용한 정책 행보가 빛을 발하고 있다. 더들썩한 정통적 유세를 줄이고 실제 정책에 초점을 맞춘 결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국민의힘 주자들이 여전히 탄핵의 늪에 허우적대는 가운데 이 전 대표는 AI, K 콘텐츠, 주식시장을 누비며 미래 비전으로 존재감을 입증하고 있다. 자, 이거 보세요. 이 격차도 격차지만 그 추이가 대박입니다. 차곡차곡 다지면서 올라갑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국무회의장을 방불케 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코스피 5천 상법 개정 등을 공약했는데 회의 도중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냥 말씀드려도 잘 들리시냐? 괜찮다면 제가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다. 혹시 말 실수하다가 또 꼬투리 잡혀서 하도 많이 말 꼬투리를 잡혀서 고생을 많이 했다. 이것을 TV조선은 이 후보가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의식해 마이크를 치워달라고 했던 것이다 라고 과격하게 해석했지만 이왕 이렇게 한데 모였으니 허심탄회하게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한마디로 이재명은 지금 인수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녔지만 오늘 이재명은 잠시 멈춘다고 합니다. 대장동 재판에 발이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만 멈춘다면 이재명은 이 말을 실현할 것입니다.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만드는지 보여드릴 것이다. 그리고 오늘 JTBC 보도에 따르면 홍준표의 여론조사비를 대납하고 명태균과 소통했던 홍준표의 최측근 최용희 씨가 최근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최용희 씨는 지금 말레이시아에 있다고 합니다. 자, 출국 전 최용희 씨는 주변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끝나면 돌아갈 계획이다. 늦으면 대선 이후에 돌아갈 것 같다. 자, 이건 뭐 자백하는 겁니까? 최용희만 털면 홍준표는 끝장인 가운데 그걸 해외로 도피시켰네요. 홍준표 미쳤습니다. 그리고 내란 진압 국면에서 그나마 상식적인 발언을 했던 조갑재 씨는 이 대선판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는 일단 기득권층을 때리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보수 진영 다수가 박수부대로 전락했다. 보수 정당, 보수 지식인, 그리고 보수 언론이 거의 비판을 하지 않았다. 보수적 가치는 법과 사실에 기초해야 되는데 그걸 모두 무시했다. 보수를 공격하는 정책이었는데 국민의힘, 지식인, 언론이 박수만 쳤다. 윤석열 실패, 공범자가 됐다. 건전한 보수를 재건하는 방법은 가짜와 진짜 보수의 구별 작업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경선도 그게 주된 쟁점이 되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결판내어야 한다. 조기 대선의 의미도 거기에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한국 보수 세력의 재기 여부도 달렸다.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계엄 찬성, 인물로 후보로 뽑는다면 가망이 없다. 그 경우 보수의 대표성을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따라서 계엄 찬성, 탄핵 반대한 사람은 출마 자격이 없다. 후보 가운데 한동훈과 안철수만 자격을 갖췄다. 둘 중 한 사람이 최종 후보가 된다면 국민의힘이 재기할 수 있다고 본다. 선거 공학적으로 이기려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도 필요하다. 단일 후보가 나오면 60대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의 대결에서 논점이 바뀔 것이다. 계엄이나 탄핵이 아닌 시대교체, 정치교체가 될 것이다. 선거판이 상당히 건설적으로 될 것이다. 민주당도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역시 가장 일리 있는 얘기를 하시네요. 이번 대선에서 이기는 것보다 젖잘싸가 중요하다. 그런데 한동훈이 올라온다면 그 논점이 계엄이나 탄핵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검찰 문제가 대두되면서 검찰 심판 선거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뭐 똑같다. 자, 지난 총선에서 목련 필 때 김포가 서울된다고 공약했던 한동훈이 오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국에 5개 서울을 만들 것이다. 이래서 한동훈 되겠습니까? 아, 젖잘싸? 잘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재명 암살단 모집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30대 남성이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앞선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시각장애인 같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우 구체적인 말을 하고 석궁을 운운했습니다. 그 배우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치겠습니다.